18. 발자국 소리와 남자의 음성이 들리더니 뒤이어 여자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나며 이윽고 기다리던 손님들, 사포 슈돌리츠와 지나치게 혈색이 좋은 소위 와시카라는 청년이 들어왔다. 일견하여 그 사나이는 비프테키와 버섯이나 부르곤드 포도주 같은 음식이 피와 살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와시카는 두 부인에게 인사를 하며 흘끔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뿐이었다. 그는 사포의 뒤로 객실에 들어와서도 마치 그 여자에게 비끄러매인 사람들처럼 객실 안에서 줄곧 뒤를 따라다녔으며 방금 잡아삼키기라도 할 것 같이 번들거리는 눈을 잠시도 그 여자에게서 떼지 않았다. 사포 슈돌리츠는 눈이 까만 금발의 여인이었다. 그 여자는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발을 상큼상큼 잽싸게 놀리어 방 안에 들어오더니 사내들처럼 두 부인의 손을 꽉 끌어쥐었다. 안나는 아직 한 번도 이 새로 나타난 유명한 여인을 만나본 일이 없는지라 그의 아름다운 용모며 지나치게 차린 지장이며 당돌한 몸가짐에 새삼스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 여자의 머리에는 자기 것과 남의 것이 뒤섞인 부드러운 금발을 어찌나 수북하니 틀어 올렸는지 그 머리는 크기가 앞을 거의 다 드러내놓다시피 한 보기 좋게 불룩 내민 젖가슴과 비슷하였다. 그리고 걸음걸이는 몹시 재빨라 발을 옮겨 놓을 때마다 옷자락 밑으로 무릎팍과 허벅다리에 윤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심증 상반신은 한껏 드러내놓고 뒷등과 하반신은 꼭 싸맨 그 여자의 채소하면서도 날씬한 진짜 몸뚱이가 대체 뒤로 날개를 뻗친 치마폭 아래 어디서 끝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하는 것이었다. 베시는 서둘러 그 여자를 안나에게 소개하였다. 글쎄 이런 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하마터면 병사들을 둘이나 깔아 죽일 뻔했답니다. 하고 그 여자는 미소를 담은 얼굴에 눈짓을 섞어가며 길게 꼬리를 뻗친 치맛자락을 끌어당기면서 그것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다짜고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와시카하고 같이 마차를 타고 오는데 말이죠. 아, 참 서로 초면이시죠? 하면서 그 여자는 젊은 사나이의 정식 성명을 불러 안나에게 소개하였다. 그러고는 자기의 실수가, 즉 초면인 부인 앞에서 사나이를 와시카라고 부른 것이 스스로 무색하였던지 살짝 낯을 붉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와시카란 와실리라는 정식 이름의 비칭으로서 아주 허물없는 사이가 아니고는 보통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와시카는 다시 한번 안나에게 머리를 숙여 보였으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프를 돌아다보며 내기는 당신이 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요. 자, 진 값을 치르십시오. 하고 웃는 얼굴로 말하였다. 사프는 한결 더 유쾌하게 소리를 내어 웃었다. 당장에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하고 그 여자는 대꾸하였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중에 봤지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런. 하고 그 여자는 갑자기 여주인을 쳐다보았다. 내 정신 봐. 깜빡 잊었군요. 손님을 한 분 데리고 왔는데 말이죠. 바로 저입니다. 사포가 데려오고도 깜빡 잊었다는 생각지 않던 젊은 손님은 비록 나이가 젊었을 망정 매우 신분이 높은 사람이어서 두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하였다. 그 젊은이는 사포의 새로운 숭배자였다. 그도 이제는 와시카처럼 걸음마다 이 여자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얼마 기다리지 않아 깔류주스키 공작도 찾아오고 리자 메르칼로아도 스트레모브와 같이 당도하였다. 리자 메르칼로아는 동양형의 조용해 보이는 얼굴에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눈, 모두 이렇게들 평하였다. 을가진 갈색 머리의 여자였다. 그 여자의 은근한 검은 몸단장은 안나는 대뜸 그것을 눈치채고 그 솜씨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 아름다운 용모에 꼭 어울렸다. 사포가 남달리 성급하고 세찬 편이라면 리자는 그만큼 온유하고 무기력한 여자였다. 그렇지만 안나의 취미에는 리자가 사포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어 보였다. 베시는 리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애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였지만 안나는
이 여자를 만나보자 그것이 그릇된 판단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여자는 확실히 철이 덜 들고 타락한 데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면서도 매우 사랑스럽고 유순한 여인이었다. 하기는 그 여자 역시 몸 가지는 품은 사프와 다름이 없었고 또 사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여자에게도 두 사람의 숭배자, 하나는 젊은 청년이고 하나는 늙은이가 마치 바늘로 꿰어 매기라도 한 듯 뒤에 꼭 붙어 다니면서 줄곧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비해서 어딘가 고상한 데가 있었다. 그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는 유리알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금강석의 광채가 있었다. 이 광채는 그 여자의 아름다운 참말로 형언할 수 없는 두 눈에서 내뿜는 것이었다. 검은 가장자리에 에워싸인 고달픈 듯 하면서도 동시에 정열적인 눈은 그지없이 진실한 빛을 담고 있었다. 그 눈을 한번 들여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자기가 그 여자라는 인간을 남김없이 안 듯이 느꼈으며 또 그것을 알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안나는 만나자 그 여자의 얼굴은 금방 환희의 미소로 빛났다. 아, 이렇게 만나뵈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하고 리자는 안나 곁으로 다가서며 말하였다. 전 어제 경마장에서 막 당신한테로 가려 했는데 그만 먼저 돌아가셨더군요. 전 꼭 어제 당신을 만나뵈고 싶었어요. 근데 참 끔찍한 일이 생겨서 그렇잖아요. 그 여자는 자기의 속심을 온통 드러내 보이는 듯 티없는 눈초리로 안나를 마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네, 저도 그게 그처럼 아슬아슬할 줄은 영 생각 못했어요. 하고 낯이 빨개지며 안나는 대꾸하였다. 이럴 즈음 좌중의 사람들은 정원으로 나가려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안 가겠어요. 하고 리자는 웃음을 띄우며 안나 곁에 와 앉았다. 당신은 그만두시죠? 크리켓 노름이 무슨 재미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전 좋아합니다. 하고 안나는 대답하였다. 근데 참,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당신은 갑갑한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겠죠. 당신은 정말 생활을 즐기시고 계세요. 생활을 즐기시고 계시지만 저는 그저 권태를 느낄 뿐이에요. 아니, 권태를 느끼시다네요. 당신들이야 빼찌르부르크에서 제일 유쾌한 그룹바가 아니에요. 이렇게 안나는 말하였다. 하긴 우리 그룹바가 아닌 사람들은 더 재미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저는 유쾌하기는커녕 막 지루해서 설지 못하겠어요. 사포는 걸련에 붙여물고 두 젊은이와 같이 정원으로 나갔다. 베시와 스트레모브는 차를 앞에 놓고 남아있었다. 지리하시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베시가 참견을 하였다. 사프의 말이 어제는 댁에서 아주 재미있게 노셨다던데요. 아, 얼마나 적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리자 메르칼로아는 말을 이었다. 경마가 끝난 뒤에 모두 저의 집에 왔더랬지요. 그런데 10년이 하루같이 모두 같은 사람들의 또 하는 노릇이란 그게 그거거든요. 밤새껏 장의자에 누워 뒹굴기만 했죠. 그러니 재미는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아니, 말씀 좀 해주세요. 당신은 갑갑증을 느끼실 땐 어떻게 하고 나세요? 하고 다시금 그 여자는 안나에게 물었다. 당신의 얼굴을 첫 한 번 쳐다보기만 해도 이분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여하튼 권태감이라는 것은 모르는 여인이로구나 하는 걸 곧 알 수 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별 말씀을 다. 난 아무렇게도 하지 않아요. 하고 안나는 이런 치근치근한 질문에 낯을 붉히며 얼음얼음 대답하였다. 그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시군요. 하고 스트레모브가 이야기에 한몫 끼어들었다. 스트레모브는 반대교된 머리에 아주 못생기기는 하였으나 아직 원기가 도는 특징 있는 총명한 얼굴을 한 50줄의 사나이였다. 리자 메르칼로아는 그의 처조카 딸이었는데 그는 한가한 시간을 항시 이 여자와 같이 지내는 것이었다. 안나 까레니나를 만나자 그는 직무상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의 적수지만 원체 사교슬이 능하고 영리한 사람이라 자기 적수의 아내에 대하여 유달리 친절을 베풀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아무렇게도 안 하신다.
가벼운 웃음을 지며 그는 말을 받았다. 그건 가장 좋은 수단이요. 내가 전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는 리자 메르갈로아에게 말하였다. 갑갑증을 느끼지 않으려거든 아예 갑갑하면 어찌나 하고 미리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건 불면증이 무서우면 잠을 이루지 못할 걸 미리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매일반이죠. 안나 아르까지예브나가 금방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참 기쁘겠어요. 정말이지 그건 현명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진실이니까요. 하고 안나는 방긋 웃으며 대꾸하였다. 아니에요. 글쎄 어째서 잠을 이룰 수 없고 권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나 말이에요. 편안히 잠을 이루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하는 법이요.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역시 일을 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제가 일을 하겠어요? 제 일이 아무에게도 소용없는데요. 그리고 저는 불어 거체레를 위해서 하는 일은 할 줄도 모르거니와 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영 막무가내라니까. 하고 스트레모브는 그 여자 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다시 안나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평소에 안나와 상종할 기회가 거의 없는 그로서는 흔히 누구나 하는 예사로운 말밖에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언제 빼째르부르크로 돌아갈 작정이냐느니 백작 부인 리지아 이와노브나가 당신을 몹시 사랑한다느니 그런 진부한 말을 하면서도 그가 충심으로 안나에게 유쾌한 감을 주며 자기의 존경 또는 그 이상의 것을 표시하려고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정스러운 표정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뚜슈케위치가 들어와서 밖에서 크리켓을 놀 사람들이 나오기를 모두 기다리고들 있다고 알리었다. 아니, 돌아가시지 마세요, 제발. 안나가 떠나가려는 것을 보고 리자 메르갈로아는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하였다. 스트레모브도 덩달아 만류하려 들었다. 그건 너무 심한 꼰스라스트인걸요? 하고 그는 말하였다. 이런 자리를 버리고 우레테로노파에게 가시다니. 더구나 또 그 여자에겐 당신이 가신 데짜 그저 험구를 늘어놓을 게 할 상대로나 되시겠지만 여기서야 저나 다른 그런 험구와는 정말 정반대되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을 불러일으키실 분 아닙니까? 이렇게 그는 말하였다. 안나는 잠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이 총명한 인간은 은근한 찬사, 리자 메르갈로아가 자기에 대해서 표시한 어린애같이 순진한 호의, 그리고 이 전체에 익숙된 사교적 분위기. 이 모든 것은 아주 기분 좋고 포근한 것이었지만 한편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어서 안나는 좀 더 눌러있는 게 어떨까? 모든 일을 이야기해야 할 고통스러운 순간을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잠깐 망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득 자기가 아무런 결심도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집에서 혼자 이런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저 혼자 두 손으로 머리칼을 쥐어뜯던 그 생각만 하여도 몸서리치는 무서운 자기 몰골을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자 안나는 기어이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섰다.